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이걸 대면 방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 그 12월 15일 날 그 진행을 했던 결과보고 및 토론회 이후에 날씨도 상당히 춥고요. 또 혹한이고 또 이제 눈도 많이 오고 또 거기에 여전히 코로나 이 방역 문제가 이 겨울철에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전 녹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유림 제원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사전에 저희 사업단에서 그 전국의 향교와 서원에 사업 설명회 자료집을 배송해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에 만약에 그것이 연말에 그 우편물들이 많이 몰리는 관계로 배송이 지연될 수도 있을 텐데요. 저희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동영상은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니 함께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사업 설명회는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청소년 인성교육 그리고 유교 아카데미 사업 이 두 가지고요. 그 두 가지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향교서원 문화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향교서원 문화관광 운영 활성화 사업의 경우에는 청년유사라고 하는 별도의 실무자를 두고 운영하는 관계로 그것만 따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살펴보시죠. 첫 번째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 안내입니다. 전체 사업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유교 아카데미 운영 향교서원 지원 파트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에 30개 향교 및 서원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도 그 정도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인성교육 운영 향교서원 선정 지원에 대해서도 올해 20개 정도의 향교 및 서원을 선정해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향교서원 선정 지원도 올해 15개의 향교 및 서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정도의 규모로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주의하실 부분은 위 사업 중 세 가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사업,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 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 세 가지를 다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밑에 보시는 것처럼 위의 사업 중에 규모 면에서는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인성교육 운영 사업에 신청을 하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교 아카데미 사업이나 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과 비교해 봤을 때 진입 장벽이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러한 이유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을 만약에 단독으로 신청을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동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심사를 통해서 동점이 나왔다고 한다면 청소년 인성교육 운영 사업만을 단독으로 신청한 기관에게 우선권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기존 사업의 평가와 전망입니다. 이 사업 설명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기존의 사업을 이미 진행해 보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 향교 및 서원의 관계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지만 또 요번에 처음 이 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다른 향교나 서원의 관계자분들도 계실 것을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12월 15일 날 결과보고 및 토론회를 통해서 정리된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그 전체가 이제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아카데미 사업, 청소년 인성교육, 문화관광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업의 기본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유교 문화를 통한 인문학을 진흥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신문화 형성과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을 첫 번째 주안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와 덕을 겸비한 인간을 양성한다. 그래서 유기적 기초교양을 중심으로 전통 문화의 체계적인 교육을 도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교와 서원의 역사적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서 계승하면서 건전한 유교 문화 계승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성균관에서 이 유교 문화 활성화 사업은 201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 기본적인 이제 기조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한 평가와 전망인데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교나 서원에 대한 이미지가 예전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제 그 의례를 중심으로 또 그 향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봄과 가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석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의례 기능이죠. 점차 이제 교화 기능, 더 나아가서 교육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점차 범위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향교와 서원의 이미지가 꾸준히 쇄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기존의 향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근엄하고 또 정숙한 그런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것이 조금 더 자상하고 친근한 이미지로 변모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교마다 조금씩 그 편차는 있습니다만 특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향교의 경우에는 지역 학술 문화의 구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 구성원 간의 소통 공간으로도 좋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살펴보시겠습니다. 향교와 서원의 교육적 기능 강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향교라고 하는 것이 교육기관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그 공교육 또 제도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화가 되면서 전통 교육의 장이었던 향교가 많이 쇠퇴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고자 이러한 문제를 몇 가지로 살펴보게 된다면 체계적인 강사진을 확보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는 거고요. 또 전문 교양 강좌, 이것은 이제 아카데미 강좌가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 강좌의 특성화가 필요합니다. 매번 이제 지원한 기관들의 그 제안서를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말 그대로 그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겠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역별 전문 인력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전국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저희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온라인 교육에 등장하는 이제 교수진들을 활용하시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유교 문화와 연계한 향교 소원의 재발견. 특히 이것은 향교 소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에서 좀 부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전통 문화와 인물을 오늘의 이야기로 재해석합니다. 특히 이제 뭐 역사 기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향교나 서원별로 그 향교나 서원이 지향하고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방향들을 그 향교나 서원에서 구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주제로 담아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향교의 역사적인 인물이라든가 또는 그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또는 좀 더 광범위하게 전통사회 또는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좀 긴밀하게 연관을 시켜서 그 향교의 프로그램 속에 담아내면 대단히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교문화 계승 세대를 교육하고 양성합니다. 특히 이제 그 청년 유사라고 하는 별도의 이제
이름을 저희 사업단에서 붙여가지고 향교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유교 문화의 변신과 확산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자, 다음 보시죠. 예. 첫 번째는 유교 아카데미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지원 안내입니다. 유교 아카데미 운영 향교 및 서원에 대한 이제 지원 내역인데요. 사업의 목적은 향교 서원의 공간을 활용하여 인문학을 진행하고 선비 정신을 함양하여 자유, 창의, 혁신의 문화국가에 맞는 가치관을 확립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섰고요. 그 새 정부에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과 이전의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약간 좀 층차는 다른데요.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혁신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는 자유와 창의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는데 이번에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좀 추가했다. 이런 것을 특기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동서양의 문사철을 학습하여 생활 속의 인문학을 보급하고 유교 전통의 현대적 계승과 미래적 가치를 습득하여 문화적 교양인을 양성한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에게 유교 인문학의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 유교를 지향하여 대중적인 이미지를 제고한다. 라고 하는 세 가지 사업 목적에 따라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사업 목적은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바른 가치관과 타인을 배려하는 심성을 배양하는 것과요. 두 번째, 향교와 서원에 배양된 성현을 본받고, 사실 향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때에 그 향교에서 모시고 있는 또는 서원에서 별도로 이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이제 동양의 유교 사상 관련 인물들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자연스럽게 청소년 교육을 통해서 배어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교 전통 문화를 체험하고 또 학습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성과 예절 교육을 통해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적 실천을 유도하는 것이 저희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동영상이 사업단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 설명의 날짜를 적시했고요. 12월 30일입니다. 공모 신청 기간은 저희 사업단의 예산이 이제 상위 기관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 그때 다시 별도의 공고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아마 예정으로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아마 그런 공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과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 전체가 공통된 부분입니다. 사업 대상은 전국에 있는 향교와 서원입니다. 그러니까 향교나 서원이 아닌 기관에서는 신청 자격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사기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서원과 유사한 어떤 이제 여부를 확인하는 여러 가지 이제 문의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향교와 서원이 본 사업의 공모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사 운영 기간은 이제 내년에 초창기에 선정이 되면 대략 10월 정도까지 운영하시면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1월까지 연장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경우는 10월에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업 장소는 선정된 향교와 서원의 유림회관이라든가 또는 이제 그 지역의 문화권, 역사 유적들 이런 것들이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사업 유형과 규모입니다.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유교 아카데미 사업은 대략 한 30개 정도의 향교 및 서원을
이제 선정할 예정이고요. 그 예산 규모는 대략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그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은 한 20개소 정도가 이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향교 서원당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 인성교육만 지원하는 것은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동점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이제 그 청소년 인성교육만 지원한 기관이 좀 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역 안배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향교 및 서원의 사업 일정과 인력 지원 상황을 고려해서 지원해 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균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단에서 공모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다른 기관에서 다른 국가기관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이제 그 지원하는 형태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동시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다가 인력 안배가 어려워져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 사업을 중도에 반납하는 기관들도 나오곤 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그 사업별 규모 및 내용입니다. 유교 아카데미 사업의 그 향교 서원당 지원 내역입니다. 사실 그 지원 당시에는 커리큘럼 중심의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전문 강자와 유교 아카데미 강좌는 전문 강좌와 교양 강좌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12강좌씩 24개 강좌를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문 강좌 12강좌는 시간당 2시간 정도의 기준으로 인건비가 이제 한 4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양 강좌는 시간당 10만 원으로, 그러니까 이제 2시간 기준이면 20만 원이 되겠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12강좌, 이렇게 12강좌, 12강좌고, 그리고 실무자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 실무자가 2개의 강좌를 운영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12번에 나누어서 별도의 실무자 인건비를 저희가 이제 책정했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운영비하고 교재 및 홍보비, 제작비 이런 것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이제 제안서 신청 양식을 보시면은 거기에 수강 예상 인원이라고 하는 것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그 수강 예상 인원이 그러니까 향교 및 서원의 강의실 규모라든가 수강생이 어느 정도 올 것인가를 미리 예측을 해서 어느 정도 수강생이 올 수 있는지를 이제 그 기재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좀 더 차등을 두어서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착안하셔 가지고 실제로 수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상 인원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작년하고 올해의 경우에는 그 부득이하게 그 코로나 그 방역 문제로 그 식비 제공을 대단히 제한을 했었습니다. 예, 이제 그 부득이하게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 이전에는 상당히 그래도 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점차 그 국가 사업의 추세가 교육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 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식비 지원 예산을 좀 제한을 하고 그 교육에 필요한 목적에 맞는 그러한 예산을 좀 더 많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상위기관이 이제 변모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략 예산은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청소년 인성교육 사업은 시간당 이제 10만 원 기준으로 강의가 20강좌를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연령층이 높은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길어집니다. 때문에 하나의 주제를 뭐 2시간 정도의 이렇게 이제 그 시간으로 할애해서 하나의 주제로 강의가 가능한데,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 시수 1차 시가 40분입니다. 중학교로 올라가면 거기서 5분이 늘어나고요. 고등학교로 들어가면 거기서 또 5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40분에서 50분 사이의 강좌가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할 때 저희 사업단에서도 그것을 이제 1시간 단위로 책정을 해서 전체 20강좌를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도 별도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의 인건비를 소정의 인건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교재를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예산의 규모는 대략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아까 이제 설명해 드린 부분이죠. 전문 강좌는 이제 강의 중심 강좌입니다. 예, 강의 중심 강좌이기 때문에 이제 이론 교육이 주로 이루어질 테고요. 전문 강좌의 이제 교수님들을 별도로 이제 모시거나 위촉을 할 때에는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박사학위 소지자가 아주 하나 첫 번째 기준인데요. 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박사학위 정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양질의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는 그런 정도의 어떤 학식과 덕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경우는 별도로 사업단에 문의를 하시면 저희 사업단에서 가능한 방식을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교양 강좌는 강의 또는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인데요. 여기 이 교양 강좌의 경우는 별도의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향교와 서원에 오랫동안 출입을 하시고 또 교육의 다년간의 경험이 있으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강의를 통해서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그동안 경험하고 배우고 또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수강생들에게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청소년 인성교육입니다. 청소년 인성교육은 크게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학교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학교하고 사전에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별도의 특활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향교에서 직접 수강생을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예, 이 2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향교마다 저마다의 어떤 사정과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향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소 교육을 진행하실 수도 있겠고요. 방문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 2가지 다 공통적으로 20시간 20강좌를 원칙으로 합니다. 강좌 내용은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청소년의 인성 함양과 전통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좌로 구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좌 구성인데요. 실제로 40분 또는 45분 정도 되는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의 한 강좌를 수강을 했다고 학생들의 어떤 수강생들의 어떤 변화를 유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고정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좀 더 지속적으로 수업을 해서 그 학생들이 이 수강하는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의 어떤 이제 심경의 변화 또는 어떤 무언가를 배우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을 만들려고 한다면 최소 4시간 이상은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업단의 입장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20강좌를 동일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그런 향교나 서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똑같은 강좌를 20번에 걸쳐서
수강생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좀 실효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제안서에 강의 계획서를 함께 제출을 해주시는데 그때에 저희들이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공통사항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인성교육이든 유교 아카데미든 실무자가 필요합니다. 운영 책임자가 필요하고요. 그 운영 책임자가 여러 가지 이제 학사 운영이라든가 정산 업무를 맡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타기관의 지원 사업과 일정이 중복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이미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좀 더 이제 그것이 서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서로 분산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부를 저희들이 별도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좌 구성은 강좌별 최소 4인 이상의 강사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청소년 인성교육 둘 다 마찬가지인데 청소년 인성교육의 경우는 20강좌니까요. 4인 이상이어야되면 최소 강좌가 5강좌까지는 가능하겠죠. 예. 그리고 아카데미 강좌 같은 경우는 교양 강좌가 12강좌고 전문 강좌가 12강좌입니다. 12강좌가 4인 이상씩 배정이 되려면은 전체 전문 강좌도 마찬가지고 교양 강좌도 마찬가지고 세 사람 이상, 그러니까 한 교수가 3강좌 이상을 하지 않도록 좀 거기서 균형 있게 조율을 하고 안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별도로 향교 서원별로 학사 운영과 강좌 기획 전반에 대한 자문 상담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은 이 강좌를 기획할 때에는 좀 더 향교에 관심이 많은 지역의 유교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면 좀 더 그 강좌를 짜임새 있게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꾸준히 그 선정이 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물론 이제 그 선정된 기관들이 매년 조금씩 차이가 있죠. 선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자문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향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를 맡아주실 교수님들과의 아주 기본적인 인적 네트워크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수님들과 협의를 해서 전체 강좌를 설계하신다면은 조금 더 짜임새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학사 운영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죠. 결과 보고는 뭐 이제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 종료 후에 교육 성과를 정리해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전체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모 기간은 1월에서 3월 중에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사전에 그 공모를 위한 사전 자료나 안내를 이제 올해 2022년도 연말에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출 서류는 신청서 등 별첨 자료인데 저희들이 그 배송해드린 그 자료집 뒷부분에 보시면 그 양식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저희가 이제 그 심사를 하게 되면 보통 5분의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진행하는데 그 5분의 심사위원들이 별도의 이제 그 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출해 주실 서류가 전체 6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양식에 맞게 정리를 하셔서 이걸 6부를 이제 그 복사를 하셔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접수 방법은 우편 접수도 가능하고요. 사업단으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 주셔도 좋습니다. 접수처는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은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고 밑에 문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심사 절차입니다. 기본적으로 1차는 서류 심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 등 기본적인 심사를 진행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별도의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제출된 서류로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강좌가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물론
예전에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했던 기관은 이제 생략이 될 거고요. 후보로 선정이 된 향교 및 서원에 대해서 시설 현황을 직접 방문해서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심사와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결과 발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발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선으로 통보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정 규모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같고요. 그리고 선정 후 세부 사업 재구성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선정 당시에 제안한 계획서가 여러 가지로 보완할 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이라든가 또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또 강의 주제가 바뀔 수도 있고요. 또 좀 더 강의 전체 계획을 좀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선정된 이후에 별도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강의 계획서와 강의하실 분의 어떤 이제 강의하실 분과 강의의 주제를 별도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거의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보시죠. 심사 기준입니다. 뭐 이건 이제 생략하고요. 원래 내년에도 코로나 방역 문제가 어떻게 또 전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비대면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하게 이건 문제될 게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좌별 담당 강사가 확보되었는지 여부, 그 다음에 커리큘럼, 그리고 지역 문화의 특성이 반영된 교육 과정인지, 그리고 최근까지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 성과, 또 본 사업단의 참여 여부 및 수행 성과 등등.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건 요즘은 거의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향교나 서원이 평소에 개방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내년의 사업에 좀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을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요즘 많은 이제 분야에서 환경과 관련된 논의가 또는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유교 아카데미 강좌라든가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 안에서도 이런 환경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또 이 지구라고 하는 자연 공간을 어떻게 계속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된 강좌를 별도로 기획을 해 주신다면 아마도 심사하는데 좀 더 가산점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국고보조금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종무실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무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이제 기관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종교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지금 많은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뭐 기독교, 캐톨릭, 불교 이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유교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이제 종교 문화 활성화하는데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적인 의미의 통속적인 의미의 종교와 좀 비교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로 종교라고 하는 유교가 종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향교선을 출입하시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대중들이 종교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유교가 종교다 아니다라고 하는 논쟁은 오래된 논쟁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유교가 종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누구도 부인하고 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현대 종교라고 하는 것이 특정 종교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종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체계 하에서 자기의 삶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종교라고 하는 큰 테두리 안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유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은 대단히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한 이유로 유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좌를 개설할 때 한번 고려해 주시면은 그것도 또한 다른 이제 향교나 서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좀 더 특색 있는 강좌로서 부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같이 드려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내드렸던 그 공모 지침서 사업 설명의 자료집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강좌, 이 동영상 그 사업 설명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냥 자료집만 가지고 사업 설명의 자료집만 가지고 또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업 설명의 동영상을 함께 보신 분들은 강좌를 설계할 때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가지는 환경 교육과 관련된 환경을 개선하고 지구 환경을 보다 지속적인 성장을 겸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관, 그런 어떤 가치관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강좌를 개설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유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성격을 이제 그 전문가들의 어떤 강의를 통해서 또 거기에 대한 수강생들의 어떤 생각을 통해서 함께 고민해 보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보시죠. 예. 그 전문 강자와 교양 강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차이는 아무래도 이제 그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박사급 이제 교수진들이 강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끝도 없이 어렵게만 해서는 안 되겠고요. 아무래도 수강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준 또는 그 이해도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강좌를 이제 설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저희가 이제 이거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사례고 꼭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고요. 추천을 해드린다면 이제 사상사 영역, 뭐 이제 우리나라 뭐 또는 뭐 동양 뭐 이렇게 또는 막 중국, 일본 이런 아시아권, 동아시아권의 사상사 영역 그리고 유교 경전 영역. 예, 아무래도 향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유교 경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그 유교 경전과 사상사, 전통적인 유교의 사상사가 현대 문명과 어떠한 관련을 맺고 어떠한 기능을 하고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살펴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지역 문화와 관련된 특정한 어떤 주제들을 또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가 12강좌이니만큼 그것을 이제 이렇게 균형 있게 안배를 한다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에 양식에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주제만을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제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강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해당 강좌를 맡아주시기로 예정된 교수님께 부탁을 드려서 그 내용을 함께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그 가급적이면은 그 강좌의 주제를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정리를 하신다면은 그것도 또한 심사를 하는데 좋은 요령이라고 심사를 받는데 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양 강좌는 고정 강좌 비슷하죠. 지역학 강좌, 문화 강좌, 예술 강좌 등 좀 더 자유롭게 구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입니다. 뭐 이제 저 여기에서는 이제 뭐 이 좀 더 그 이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주제를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전통 문화와 친숙해지기, 그리고 전통 예절 익히기, 그리고 올바른 인성 함양하기 등등의 어떤 구분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그 자료집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여러 가지 사례들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그대로 하시지 말고요.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요즘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변모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가족 제도에서는 이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요즘은 많이 이제 일상화되고 있는데, 그런 가족 문화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그 안에서 효를 어떻게 그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다루어 볼 수 있다면 상당히 좋은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강좌를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앞에서 본 부분까지가 이제 그 유교 아카데미 청소년 인성교육 강좌를 이제 준비하시는 향교 서원의 그 제안서를 작성하시는 요령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는 향교 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목적인데요. 예. 그 향교 서원의 공간을 문화체험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찰 같은 경우는 뭐 일상적인 어떤 그 관람객들이 많죠. 예, 많은데 거기에 비하면 향교는 이제 그 거기에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좀 더 이제 타개하고자 향교나 서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이고요. 두 번째는 향교서원 전문가를 양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향교서원을 활용해서 이런 문화관광 프로그램, 예, 이 탐방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재를 길러내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관광객들에게 유교문화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전통 유교문화의 현대적 변신과 확산을 유도하는 이러한 세 가지 사업 목적 하에 향교서원 문화관광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신청 방법입니다. 똑같이 이제 신청 자격은 그 전국 향교 및 서원의 추천을 받은 청년 유사입니다. 청년 유사 후보자가 되겠죠. 예, 청년 유사 후보자가 될 텐데 신청 시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월에서 3월 사이에 별도로 공지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청년 유사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향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내부에서 협의를 거쳐서 청년 유사를 지정해 주셔야 되는데, 청년 유사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뭐 요즘은 사실 나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우선은 60세 이하로 이렇게 이제 그 제한을 했습니다. 그 한때는 이 뭐 여러 가지 그 청년의 연령대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란들이 뭐 수차례 있어 왔습니다만은 보통 청년과 장년을 구분하는 나이대는 60세에서 한참 내려가는데 그 사실 그 향교에서 그 활동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일반적인 기관이라든가 단체와 비교하면 상당히 연령대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령대를 고려해서 청년 유사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에 걸맞는 연령대를 60세까지는 저희가 허용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고요. 더 나아가서 스스로 활동하는데 크게, 그리고 이 청년 유사로서 역량을 발휘하는데 크게 나이가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 별도의 이제 사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작성하셔서 이 연령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참여는 가능합니다. 예, 참여하셔도 좋고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젊은 세대가 향교에서 활동하는 것을 좀 도모하고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60세 이하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렇게 청년 유사는 이제 문화관광 프로그램 사업을 이제 그 계획하 설계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그걸 통해서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맡게 될 겁니다. 별도의 이제 그 심사 일정을 통지를 해서 그 해당되는 심사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청년 유사라고 하는 것은 유교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기획, 또 운영 등의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각 향교 서원에 소속된 60세 미만의 운영 실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 규모는 올해와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15개소 내외의 향교 또는 서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될 예정이고요.
1차 심사는 제출한 제안서의 서류 내용 또는 이제 그 어떤 요건들을 평가하고요. 2차 심사는 면접 심사입니다. 면접 심사와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음 장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략 문화관광 프로그램에 선정이 되면 진행 사업비가, 여기는 이제 청년유사 인건비는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그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는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우수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을 나눠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그 예산 규모는 별도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따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청년유사 인건비도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6개월 기준으로 720만 원이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이것도 약간의 변동의 여지는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7개월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참가 자격입니다. 뭐 청년유사 인건비가 이제 720만 원을 6개월간 분할 지급을 하는데 여기에 일부는 이 이제 자부담을, 청년유사 인건비의 자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개소당 120에서 180만 원 정도의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할 수 있는 향교 및 서원이 이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유사가 선정이 되면 향교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받고 또 일부는 저희 사업단에서, 일부가 아니죠, 대부분이죠. 대부분은 사업단에서 함께 이제 지원하는 인건비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유사가 활동할 수 있는 이 업무 공간을 이제 제공해 주셔야 되겠죠. 한시적일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청년유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평소에 향교에서 어느 정도 상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 향교에서 어느 일정한 직책으로 실무도 맡아보시면서 청년유사까지 같이 겸하시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청년유사로 지정된 대상자는 해당 향교, 서원에서의 전통문화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및 주변의 역사유적지, 문화재, 자연유산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유교적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인근의 향교 또는 서원 2개소 이상을 묶은 권역별 코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A라고 하는 지역에 향교가 뭐 서너 군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이제 한 향교를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인근에 있는 다른 향교들도 활용을 하시면 좋다는 말씀이죠. 계획을 짤 때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아까 정리해드린 내용이죠. 가급적이면은 이제 향교 내에서 좀 친분이 있고 활동해서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실제로 청년유사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지역 문화활동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제 향교 내에 소속된 분이라고 하면 장이라든가 청년유도회 또는 여성유도회 회원일 수 있겠고요. 지역 문화활동가여도 또 이런 기회에 향교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청년유사가 갖춰야 할 역량입니다. 우선 이 유교 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의지와 열정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의 향교 소원을 엮어서 권역 단위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문화관광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증빙 서류를 정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실무 능력도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선정된 향교와 서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청년유사 양성 교육을 해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좀 더 꼼꼼하게 하나하나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보시죠. 제안서 작성 방법입니다. 보내드린 그 사업 설명의 자료집 뒷부분을 우선 참고하시면 될 텐데요. 그 별츠만 부심 서식을 활용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서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분량 제한은 없고요. 그리고 제안서는 6부 똑같이 마찬가지로 심사위원들이 5명입니다. 사업단이 보관하는 원본하고 심사위원이 검토할 서류 6부가 합쳐서 5부의 한 부를 포함해서
6부를 보내주시면 되는데, 발표 자료는 물론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종이로 출력해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파일 형태로, 프레젠테이션 파일 형태로 저희 이메일 주소가 가지고 계신 사업 설명의 자료집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미리 받아서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령이 있다면은 발표와 심사가 전체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0분 정도의 분량으로 발표하라고 말씀드려놨는데, 실제 10분까지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심사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답변하는데 시간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 한 15분 정도를 예상을 해본다면, 발표 내용은 아주 그 짜임새 있고 짤막하게 뭐 한 7분 정도로 발표를 해주시면은 좀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달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점수를 높게 받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10분 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7분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 프로그램은 지역 2개소 이상의 향교 또는 서원이 함께 참여하는 일정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지역, 향교 및 사후, 고택, 정자, 또 별도의 그 지역에 있는 그 명승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 지역의 인물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물 유적들도 있겠고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지역과의 특색들을 이렇게 강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교 관련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현대인들에게 유용한 지식과 체험을 전달하는 일정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정 구성 및 예산 편성은 이제 현재 25명 기준으로 한번 예산을 편성해 보시라는 취지인데요. 이게 예전에 코로나 방역과 좀 무관했던 시대에는 이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통 이 인원이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여행 프로그램, 탐방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하게 되면은 이동 수단이 필요하고요. 그 이동 수단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그 대형 버스입니다. 그 대형 버스의 수용 인원 범위 내에서 이제 그 예산 편성을 해왔는데, 최근에는 뭐 이제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여전히 그 많은 이제 그 코로나와 관련된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25명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될 텐데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안정화되고, 코로나 이 방역 문제가 안정화가 되고 좀 더 편안하게 대면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저희들이 별도로 조절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청년유사 또는 상위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이제 회차당 참여 인원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는 것처럼 당일형 기준으로 짜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내드린 그 이제 그 사업 설명의 자료집에 일부는 1박 2일 형이라고 표기가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일형 프로그램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단순한 관광 위주의 일정이나 문화유산 훼손이 우려되는 프로그램, 축제 등 일회성 행사 등은 사업 선정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번, 4번 또는 많게는 6, 7번까지 그 한 번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반복해서 이제 별도의 탐방객을 모집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건 이제 제안서 목차인데요. 표지가 들어가고 신청서, 별도의 서식이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그 사업 설명의 자료집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향교 또는 서원에 대한 현황, 향교 서원의 일반 현황, 시설 인력,
그리고 이제 기타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진행 능력을 강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청년 유사는 어떠한 이제 그 이력이 있는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기획입니다. 어떤 취지로 기획을 했는지, 또 그 프로그램 속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친절하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자료 화면으로 관련 이제 그 명승지라던가 유물 유적들의 사진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심사하는데 보다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제안은 각 향교 서원에서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여기에 이제 기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예. 심사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차는 서류 심사고요. 2차는 이제 제안 발표, 직접 이제 패널들하고 심사위원들하고 대면을 해서 간단하게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청년유사 예정자가 발표를 해야 됩니다. 후보자죠. 예.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미리 발표를 하고 나중에 뭐 부득이한 이제 이유로 교체가 될 수는 있겠지만 청년유사 후보자도 아닌데 발표만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유사로 활동할 사람이 직접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보시죠. 선정 규모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심사 기준, 청년유사의 업무 수행 능력, 기획안의 우수성, 예산안의 적정성, 그다음에 향교서원의 운영 여건, 최근 사업 성과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제출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군데요.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저희 사업단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사업단으로 문의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향교 서원의 유림 재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연말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향교서원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전체 일정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